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20조 뉴딜 펀드 책임자의 무경험 청와대 행정관 출신 낙하산 9월 3일 오늘 새벽 3시에 나온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보시면 투자업계에서 말을 하기를 전문성 필요한 운영본부장의 부적절 인사 낙하산이란 말이 맞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선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시면 2025년까지 총 20조 뉴딜 펀드 운용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전문성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뉴딜 펀드 이것도 있는데 다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처음 나올 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뉴스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뉴딜 정책을 한단다. 아 그러면 음 정책이군. 약간 이런 느낌? 총 사업비가 220조입니다. 한국판 뉴딜이요. 220조라는 돈을 2025년까지 풀겠다는데 엄청난 돈이죠. 그럼 그 돈이 어딘가로 흘러갑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업체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죠. 이슈를 받겠죠. 지금 좀 약간 간과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베이스가 뉴딜 정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 뉴스는 뉴딜 정책 뉴스고 내가 알고 있는 지금 2차 전지는 그냥 2차 전지고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뉴스를 보는 시선이 너무 폭이 낮은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왔는데 뉴딜 펀드 책임자 이 조선일보 뉴스를 들고 왔는데 그래서 한번 이 뉴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요. 아 뉴딜 정책이라는 게 돈을 푸는구나가 아니라 저 220조라는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럼 저거 흘러가는 돈이 도착하는 그 회사를 내가 사면 되잖아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거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보시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에서 220조까지 확대. 한국판 뉴딜 10 이전 거죠. 10은 이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20은 이런 계획을 가졌다. 그러면 생각하십니다. 이런 표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 보시면 2021년 올해죠. 7월 14일 날 20으로 바뀌었습니다. 10에서 2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돈이 60조가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요. 그럼 당연히 주식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메타버스 뉴스가 나오고 막 할 때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했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기준도 없고 왜 메타버스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냥 뉴스 보니까 올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진 사람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 좀 많아요. 뉴스는 볼 때 이전에 나왔던 뉴스를 지금 나오는 뉴스와 비교와 그리고 선택과 그리고 차별과 이런 걸 계속 확인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번에 한국판 뉴딜이 2022 7월 달에 바뀐 게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랑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그리고 탄소 중립 추진 기반 구축, 그리고 청년 정책 신설, 격차 해소. 이 보시면 이게 지금 추가된 거예요. 원래 10개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추가가 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뉴딜이란 말을 들으면 대충 어떤 말인지는 아시죠? 그러면 그런 회사가 움직이거나 내일 가거나 오늘 가거나 어제 가거나 수급이 왜 들어오는구나. 여기가 왜 움직였구나. 이건 디지털 뉴딜에 들어가는 회사였구나. 는 생각을 순간순간에 판단을 하셔야 돼요. 뉴스를 보고 기억을 했다가 그걸 계속 써먹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디지털 국가 비대면 요망 산업을 합친다는 거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보시면 데이터랑 5G, AI 활용하여 융합을 하는 그런 회사들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판 뉴딜에도 들어와 있으니까 좀 더 가겠네. 너무 이슈를 받았으니까 이제 덜 가겠네. 라는 그런 기준을 계속 만드셔야 된다고요. 의료, 근무, 비즈니스 뭐 이런 건 다 아시죠? 이런 거 생각하면 줌 생각나시죠? 그런 거 말고 한국에 있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린 뉴딜도 있죠. 그럼 또 보시면 생각합니다. 다 알지 그건. 뭐 이번에 뭐 풍력도 있고 뭐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해석하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바닥에 틀은 깔아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시면 그린 뉴딜이 인프라, 에너지 녹색 전환, 녹색 산업 혁신, 탄소 중립. 그러면 총 220조에서 30조 정도를 그린 뉴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신고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올 들어 인도 증시 22% 상승, 한국의 2배.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인도 증시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현영득 NH투자증권 부부장은 중국이 각종 규제로 이렇게 돼 있죠. 규제를 많이 하면서 지금 중국으로 투자하기가 좀 힘드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도로 몰리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나왔어요. 이거 조금 이슈가 되겠네요, 오늘. 오늘 저도 한샘을 올려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샘에 눈독 들이는 롯데 쇼핑, 백화점 3파전 불붙나, 현대는 리바트, 신세계는 까사미야. 그리고 롯데홈쇼핑이 어, 한샘을 인수할 것 같다. 그런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서울신문에 그냥 나온 뉴스입니다. 인수를 할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한샘이 많이 올랐을까? 하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별로 안 올랐죠. 길게 당겨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크게 이슈를 안 받았어요. 회복하는 것 같았는데 여기가 떴는데 아 이거는 관종에 한번 넣을만 하겠다 지금 생각을 하고 관종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롯데쇼핑이 한샘을 인수하면 국내 3대 백화점 모두 가구, 인테리어 업체를 계열사로 두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롯데 빼고는 롯데백화점 빼고 현대백화점이랑 신세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 롯데만 여기 없구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한국판 뉴딜에 들어갑니다. 대응을 위한 차세대 고효율, 고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 보시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에 들어갔다고 하죠. 10대 과제는 그린 뉴딜 10이고요. 지금은 첨가가 돼서 20입니다. 10개가 넘죠, 이젠.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린 에너지에 들어간다. 슈퍼 커패시터가. 이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배터리인데, 배터리가 동그란 배터리 이런 거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요것도 좀 약간 달라요. 요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 동전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충반경 사이클 수명이 매우 길어. 주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두되고 있다. 고 합니다. 혹시라도 요 슈퍼 커패시터 검색을 해서 관련주나 관련이나 좀 많이 찾아보세요. 슈퍼 커패시터 추천하는 거는 얘들이 추천하는 건 비나텍이랑 사막 콘덴서 두 개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확인해 보시면 신고가 아니고 조금 오르긴 올랐죠 코로나 이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것도 어떨까. 전 사막 콘덴서도 뭐 설명을 잘 해놓으셨던데 배터리 쪽으로 이제 좀 강한가 봅니다. 제가 어제 종가 매수 보강산업 했죠. 그럼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뭐가 올라서 뭐 거래량이 있어서 뭐가 있으면 맞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것도 맞고요. 한봉우 님이 어제 그 인터뷰한 다른 거를 보면 2017년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종가 홀딩법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써먹어 본 겁니다. 저 기억하다가. 음. 어제 제가 마감 처리 제가 8시에 올리는 뉴스 그 실시간 방송했던 이 뉴스 따고 이런 거 올리는 거에 보면 마이크로 디지털이 있었어요. 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제도 좀 올랐죠 이만큼. 오늘도 좀 오르고 시작하죠. 확실히 마이크로 디지털 괜찮아 보였어요. 지금이니 팔았어. 44만 5천 원 벌었습니다. 지금인가요? 팔았습니다. 그냥.